예,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채널 모델링, 그러니까 무선 그 채널을 모델링 하는데 좀 더 수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adio Signals and Complex Notation인데요. 보시면 라디오 시그널, 그러니까 우리가 무선 신호를 보면은 A 코사인의 2파이 ft 플러스 phi 이렇게 뭐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정보가 실려져 있지 않죠. 그죠? 그냥 이제 코사인 파인데요. 앰플리튜드에 뭐 정보를 실을 수도 있고, 또는 프리퀀시에 정보를 실을 수도 있고, 페이즈에 정보를 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디지털 통신 이번 클래스에 이미 살펴봤듯이, 앰플리튜드에 정보를 실으면 ASK이고, 프리퀀시에 정보를 실으면 프리퀀시 시프트 키잉이고, 페이즈에 정보를 실으면 PSK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각각의 예제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I 채널, Q 채널 해가지고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이게 오소고날 하니까 여기다 각각에다가 이제 SI of T라는 정보를 싣고 여기다가는 SQ of T라는 정보를 실어서 이렇게 구현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IQ 그 모듈레이터, 그러니까 트랜스미터의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이해를 할 때는 이제 컴플렉스 엔벨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죠. 왜냐하면은 코사인하고 사인을 계속 이제 달고 다니려면 귀찮기 때문에 그 페이저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로우 패스 이퀴버런트 시그널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S of T 가지고 놀 수도 있고, 요건 이제 밴드 패스 시그널이 되겠죠. S of T는 그 중심 주파수가 FC인 밴드 패스 시그널인데, S 그 tilde of T는 이제 컴플렉스 엔벨롭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컴플렉스 엔벨롭에 대한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S of T의 이제 리얼 파트를 취하면 우리가 이 밴드 패스 시그널이 나오죠. 근데 요거는 이제 중심 주파수가 FC에 있는 것이고, 근데 대신에 이렇게 S of T를 사용을 해도 되고,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매니플레이션이 이제 쉬우려면은 S 헤드 of T를 쓰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게 이제 라지 스케일 페이딩입니다. 보시면은 이 네로밴드 시스템, 그러니까 네로밴드 시스템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 협대역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 주파수 밴드가 굉장히 작은 경우인데요. 그 밴드위스가 작은 경우에 무선 채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면은 인풋 시그널이 이러한 그 A of t 곱하기 e to the j phi of t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웃풋 시그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그 노란색 색칠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알파 t가 곱해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페이즈에는 세타 오브 t가 더해진 것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주파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주파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FC라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앰플리튜드하고 페이즈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것들이 곱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디지털 통신 내내 생각했던 우리 채널하고 다르죠. 우리가 채널은 원래는 뭘 생각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그러니까 AWGN이 더해지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 무선 통신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이 알파 오브 t하고 세타 오브 t가 이렇게 어떤 복소수가 곱해진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도 더해진 형태로. 지금은 이제 노이즈가 없다라고 노이즈 프리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은 이것도 뭐 멀티플리커티브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채널을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스케일 페이딩은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리시브드 파워가 이렇게 이제 지형적인 거에 대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쭉 몰고 가면은 이 건물 때문에 그림자에 이렇게 가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호를 잘 못 받는 상황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쉐도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서 A, B, C, D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가 D인데요. 좀 슬라이드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지나갈 때 B하고 C 사이에서는 신호가 감쇄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라지 스케일 페이딩 또는 쉐도잉이라고 했었죠. 또는 오랜 기간 건물을 지나가는 동안 계속 페이딩 현상이 일어나니까 롱텀 페이딩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 페이딩은 물론 뭐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제 여러 개에 의해서 계속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건물이 사실은 뭐 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모델링을 할 때 그 DB 상태에서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링을 할 때. 왜냐하면 그러니까 각각의 이펙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이 DB 상태에서 이렇게 더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다. 그 중심극한 정리, 센트럴 리밋 티어럼에 의해서 이게 로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 개를 더하면 이제 그 노멀이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가우시안이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로그 노멀 페이딩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쉐도잉의 경우에. 그래서 dB 단위를 쓰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우시안 노이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게고요. PDF가.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이제 페이딩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채널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라지 스케일 페이딩이 있으니까 건물에 가리면은 채널 상태가 엉망이고 건물에 안 가리면은 채널 상태가 좋고 하니까 당연히 통신이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차 타고 가는데 건물에 한번 가리면은 통화가 안 되고 건물이 잘 되면은 건물에 가리지 않으면 통화가 잘 되고 이러면은 차 타면서 통화가 아예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그러니까 로버스트하게 디자인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마진이 있어야 돼요, 충분히. 그래서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통화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에 잠깐 가리던 어쨌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충분한 마진이 뭐냐? 이걸 페이딩 마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페이딩 마진은 그럼 뭐냐?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를 작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의할 개념인데 그 무선 통신에서는 이제 그 비데라 레이트,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에서 그냥 사용하는 그 비데라 레이트 중요한데 실제로는 그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라는 거 상당히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아우티지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통신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건물이 가렸다라든가 뭐 실내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벽이 너무 두껍다라든가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통화가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우티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선 통신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는 중요한 게 평균적으로 뭐 에러 레이트가 얼마냐 이런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평균보다는 이 아우티지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갑자기 통신이 안 된다. 이러면은 아주 사용자들이 짜증을 내기 때문에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를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페이딩 마진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딩 마진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건물에 가리지 않았을 때 파워가 남아 돌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라지 스케일 페이딩 상황을 보면은 페이딩 마진은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MDB 정도 하이어하게 어느 정도 로스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그 통신이 끊기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Q 펑션 테이블이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스몰 스케일 페이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스케일 페이딩 뭐냐면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만 스몰 스케일 페이딩은 이제 라지 스케일 페이딩하고 다르게 그 지형적인 영향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멀티패스에 의한 페이딩 현상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트랜스미터인데 트랜스미터의 어떤 그러니까 트랜스미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리시버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멀티패스 즉 그 리플렉터가 지금 여기 그 초록색으로 초록색 비슷한 색깔로 리플렉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렉션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기는 지금 트랜스미터가 이동하는 상황이 아니고 트랜스미터 가만히 있고 리시버가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가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가 난리가 나죠. 그래서 리시브 파워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바로 스몰 스케일 페이딩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웨이브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해가지고 레이를 이제 두 개만 한번 봐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두 번째 건물에 있는 웨이브는 막혔다라고 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튕겨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패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신단 입장에서 그러면은 돌아다니면 이러한 패턴들을 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파워가 굉장히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각각에 들어오는 멀티패스가 4개일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즉 4개가 지금 뭐 R1, R2, R3, R4 이것들을 다 벡터 썸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R이라는 벡터를 얻게 되는데, 지금은 뭐 그다지 컴바인드 된 그러한 그 페이딩 앰플리튜드가, 그러니까 페이딩 값 자체가 그렇게 큰 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상 약간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쇄 간섭이 이제 뭐 일어나던 뭐 그 페이딩 현상을, 스몰 스케일 페이딩 현상을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즉 좀 전에 R이라는 벡터가 있었는데 그것에 그 이거는 이제 컴플렉스, 그 A라는 거는 이제 컴플렉스 넘버고요. 그곳에 그 앰플리튜드를 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R이라는 값이 어떤 2D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치면은 그것의 크기의 분포가 무슨 분포가 되냐면 레일리 분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왜 이걸 2D 가우시안이라고 모델링 하는지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멀티패스는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실내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휴대폰에 전달되는 신호가 뭐 천장을 뭐 튀겨서도 들어오고 벽을 튀겨서도 오고 바닥을 튀겨서도 오고 수만 개의 어떤 멀티패스 성분들이 여러분들 휴대폰에 잡힙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중심 극한 정리 센트럴 리미트 테오럼에 의해서 가우시안이 되죠. 근데 가우시안의 컴플렉스 가우시안의 앰플리튜드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새로운 레일리 분포라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의 PDF, 그러니까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연구를 할 때는 사실은 무선통신 연구를 할 때 뭐 측정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채널 모델을 레일리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논문을 쓰는 경우가, 그러니까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페이딩 마진에 대한 게, 그러니까 페이딩 마진을 사실은 그러니까 숏텀에서도 볼 수도 있고 롱텀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몰 스케일에서 보고, 그러니까 롱텀에서도 보는데, 스몰 스케일 페이딩에서 만약 본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R 미니멈을 뭐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더 우리가 이제 그 파워를 좀 더 많이 쏴주죠. 왜냐하면 마진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마진을 줬느냐라는 게 사실은 R의 그 제곱, 실제로 그 RMS 값,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주느냐는 거죠. 그거의 루트민 스퀘어 값의 제곱 나누기 이제 R 스퀘어 미니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M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대문자 M이 크다라는 얘기는 마진을 많이 준 거고, M이 작다라는 건 마진을 거의 안 준 거죠. 예를 들어서 페이딩 마진이 1이다. 즉, 그러니까 dB로 생각했을 때 0dB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마진 하나도 안 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50% 확률로 그 R 미니멈 그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50%라기보다는 이제 대부분 많은 경우에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통신이 잘 안 되겠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뉴머리컬 이그젬플인데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학기에 그 디지털 통신 커버를 했고요. 그리고 뒤에 후반부에 3번의 강의에서는 이동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